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 가지고 부활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6일날 수요일날 첫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논점들을 우리가 검토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한마디로 부동산 분양 가격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기능과 정면 승부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자율 기능에 지금 칼들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1차로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2차 3차 지역 확대해서 전국을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이번 달의 명경 슈퍼재테크 주제는요, 통화량과 환율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번 달 주제가 절묘하게 떨어진 것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정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집값은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다고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집값, 중국이 사회주의죠. 북한도 사회주의죠. 중국이나 북한의 집값이 한국보다 싸야 되는데 국민소득 대비 중국이나 북한의 집값이 한국의 서울보다 몇 배가 더 비쌉니다. 사회주의 통제국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그게 집값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화량과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통화량인데 이 통화가 우리 한국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리고 한국 경제와 한국 돈의 가치가 기축통화인 달러 환율에 의해 가지고 기축통화로 환산한 총 통화량이 언제나 환율이 변하게 되면 변하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0% 부동산 가격 집값은 통화량과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부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결정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번 11월 달에 명경 슈퍼재테크로서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명경 슈퍼재테크 예고편이 이겁니다. 재건축할 수 없는 도시가 죽은 경제를 만든다. 부동산이 재건축을 시장 스스로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거나, 재건축할 또 시장 가치가 안 나올 때는 안 하겠죠. 하라고 해도 정부가 재건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제는 죽습니다. 부동산과 집값이 실물 경제 GDP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시장이 움직이는 통화량이 크니까. 이 부동산에 움직이는 통화량이 이전 소득 창출 효과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이전 소득 창출 효과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모르면 국민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또 계획을 할 수도 없고 국민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좌파 정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맨날 뜨던 얘기 들었죠. 추미애서부터 민주당의 박영선, 민주당 중진들, 이해찬 전부 다 떠드는 말 들었죠. 부동산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은 한마디로 부동산 공산주의 하겠다는 얘기죠.
말을 순화시키면 부동산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죠. 경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한국보다 몇 배나 몇십 배가 더 비싸요. 공개념 아니라 공개념 할아버지로 국유제를 해도 안 돼요. 북한과 중국은 부동산이 국유제입니다. 사용권만 민간한테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걸 모르죠. 그게 이제 좌파의 한계입니다. 이래서 시장이 재건축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시장의 재건축을 원하는데 정부가 재건축을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경제는 죽습니다. 한마디로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기업이 점점 망해가게 되고요. 자영업자가 점점 문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일할 데도 없고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데가 있기는 있죠. 좌파 정부에서 공공근로 시키죠. 한 달에 50만 원 주고. 그 공공근로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도시가 추구 경제를 만든다. 그 실물 경제적 정확한 이유, 그 경제적 분석 12월달 명경 슈퍼재테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11월 6일 날 이틀 전이죠. 오늘 8일이고요. 수요일 날 민주당 정부가 강남 4구 등 서울의 27개 동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을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27개 동이 강남 4구, 여기서 강남 4구는 이번에 서울에만 지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확대 지정될 겁니다. 과천하고 다른 지역도. 여기서 말하는 강남 4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얘기합니다. 강남 4구하고 마용성, 그죠? 이 세 개 지역. 하고 여의도 한 군데 해가지고 27개 동입니다. 그럼 여의도 한 군데 빼게 되게 되면은 강남 4구가 전체 27개 동 중에서 22개 동이고 그다음 마용성 4개 동이 있고요. 거의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집중해가지고 마용성이 지금 준강남 지역이죠. 여의도도 뭐 중강남이죠. 따지고 보면은 강남적 성격 갖고 있는 곳에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왜 지정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지정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한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요. 여기 강남구죠. 지정 다 돼 있죠. 점 있는 지역입니다. 압구정, 청담, 삼성, 역삼, 도곡, 대치, 개포, 일원동, 서초구, 반포, 잠원, 서초, 방배, 송파구, 가락, 송파, 잠실, 신천, 방위, 문정, 강동구, 강남 4구로 들어가죠. 길동, 둔촌동, 오금동, 마천동, 강동구, 강남 4구에다가 마용성, 마포지역의 아현동, 용산의 2개 지역, 성동의 하나 지역 들어가고요. 영등포 하나 지역 들어갔습니다. 27개 동 중에서 22개 동이 강남 4구입니다. 자, 타켓이 강남이 타켓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그거죠. 근데 마용성도 지금 중강남이죠. 여의도도 실제로는 중강남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강남의 타켓을 맞췄다. 이번 지정은. 자, 이게 11월 6일 날 지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김현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나 다른 지역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추가 지정을 갖다가 끝까지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칼 들고 끝까지 휘두르겠다. 이렇게 용감하고 무식한 발언을 막 해댔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김현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검토할 논점입니다. 오늘 세 가지 논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장 영향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포커스가 강남 4구죠. 또 중강남. 강남 4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과열돼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국토부나 김현미나 좌파 정부가 한 일이 옳은 일이 맞겠죠. 그런데 강남 4구는 정상이고 실제로는 과열된 것이 다른 곳이라면은 이거 잘못된 거겠죠. 이상한 거겠죠. 이거 제대로 정치 안 하는 거고 정책 제대로 안 하는 거고 이 정책은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강남 4구가 과열된 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지역이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면은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지금 좌파 정부나 김현미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집값이 잡힐까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들어도 웃을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왜 지정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이 두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검토할 논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에 칼질된 거죠. 지금 시장에다 칼을 휘둘른 거죠. 정부가 시장에다가. 왜?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사회주의 정권은 시장은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 정부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에 칼을 들이댔는데 그럼 향후 시장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예, 이 세 가지 논점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 강의는 지금부터 강의는 js노벨닷컴의 회원들만 이 사이트에서 명경채널 본 사이트에서 js노벨닷컴에서만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 안테나 채널에서 제가 무료 강의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럼 분양가 상한제 말고 어떤 방법을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정책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무료 특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s노벨닷컴 회원은 지금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정리하기 전에 통찰력 학습 과제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제가외 이게 36편 보십시오. 부동산 복지론. 이렇게 축창 들고 시장을 휘둘르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정책 하지 말고 시장을 완벽하게 내조하는 아름다운 아내, 그죠? 현모양처 돼가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된다. 그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이 무식하고 용감한 좌파 정부는 말해줘도 모르죠. 이거 제가 작년 2018년 8월 27일 올린 강의입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좌파 정부가 하는 것은 시장과 판 깨자는 겁니다. 국민경제. 명경 선생이 하는 방법은 정부와 시장이 완벽하게 화목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위대한 가정경제를 이루자 이 얘기입니다. 누가 옳겠습니까?